기원전 13세기경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국경지대에서 수십만의 무리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의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거대한 바다에 막혔고 뒤에서는 당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파라오의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시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뿐인 듯 보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그들의 신 야훼가 약속했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뿌리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단순한 노예 집단에서 하나의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결코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 이미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해안가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생존을 위해 이들과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각 지파의 유력자인 사사라는 재판관들이 그때그때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느슨한 지파 연맹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주변국들의 조직적인 위협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잦은 외침과 내부 분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강력한 지도력과 중앙집권적인 왕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왕정 시대를 예고하느냐? 서막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탄생합니다. 초대 왕 사울을 거쳐 다윗 왕이 등장하며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탁월한 전략가였던 다윗은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적대국들을 차례로 제압하며 강력한 영토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 번영은 정점에 달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여 신앙의 중심지를 확립했고 활발한 국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도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화려한 치적 뒤에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거중한 세금과 강제 노역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0년경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 국가였지만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며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잔혹한 정복 전쟁을 일삼는 아시리아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남북 왕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시리아는 피정국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가혹한 혼혈 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잃어버린 십지파라는 말처럼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지만 북쪽 형제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며 깊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에도 피할 수 없는 파국이 찾아옵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잡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강력한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솔로몬이 지은 화려했던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처참하게 몰락했고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왕족과 귀족, 기술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쇠사슬에 묶여 머나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바빌론 유수입니다. 나라를 잃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마저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반세기 후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은 관용 정책을 펼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합니다. 기원전 538년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후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를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의 패권은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갔고 유대 땅에도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가 물밀듯이 유입되었습니다. 유리신 신앙을 고수하려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식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강요하는 지배 세력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4세의 극심한 종교 탄압에 맞서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성공하여 잠시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우기도 했으나 내부 권력 투쟁과 종파 간의 분열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유대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 간접 통치하다가 결국 직접 통치로 전환했습니다. 가혹한 세금 수탈과 로마 황제 숭배 강요 등 종교적 탄압은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서기 66년 로마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반란인 제1차 유대의-로마 전쟁이 일어났으나 로마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2성전마저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서기 132년에 제2차 반란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후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차별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기독교 사회와 중동의 이슬람 사회 틈바구니에서 유대인들은 소수자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흑사병 유행 등의 사회적 혼란기가 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 속에 희생양이 되어 학살과 추방을 당했습니다. 게토라는 격리 구역에 갇혀 살며 온갖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 전역에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시온주의 운동이 태동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첼은 우리도 우리만의 국가를 가져야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온주의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호소에 따라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습지를 개간하며 집단 농장인 키부츠를 건설했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살로 유럽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한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은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나만의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알려지자 국제 여론은 유대인 국가 건설에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던 영국이 철수를 결정하자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랍 측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지만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 전날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공식 선포합니다. 2000년 만에 기적 같은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포는 곧바로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신생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며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 1956년 수에즈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등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고 중동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6.1 전쟁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무력 충돌과 테러, 정착촌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화약고로 남아 있습니다.